네, 안녕하세요. IT 신명기부입니다. 좀 늦은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1강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개요 수준을 설명했었고, 2강부터 이제 11강까지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배경,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고, 그리고 지난 그 영상 12강부터 이제 그 제가 19강까지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 또는 작동 메커니즘을 좀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암호화폐가 아닌 이제 블록체인에 좀 관심이 있고 블록체인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여기 12강부터 19강까지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지금 분명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12강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해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 이번 13강에서는 블록과 블록체인의 구조와 작동 절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다음 이제 그 14강과 15강에서는 이제 POW, POW도 정말 중요한데 그 작업 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16강부터 18강까지는 아마 그 작동 메커니즘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그 19강에서는 이제 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고 부르는지 이제 그 암호 기술이 어떻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적용되고 응용돼서 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고 부르는지 이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3강에서는 이제 블록과 블록체인의 구조와 작동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집중해서 조금 이해해 두시면은 이제 블록체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블록과 블록체인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이제 설명하지 못합니다. 블록이 뭐고 블록체인이 뭐다. 그냥 쉽게 이제 이해하고 쉽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 거래에서 사용되는 이 장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런 장부에다가 이렇게 거래 기록들을 이렇게 기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 단위로 이제 거래 기록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쭉 기입하다 보면은 하루 단위로 이렇게 쭉 하고 이제 하루 단위로 정산하겠죠. 자, 하루 전체 거래 내역을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날 장부 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넘버 여기서는 이제 페이지 넘버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장부를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매일 작성된 장부들을 이렇게 링으로 연결한 게 이제 전체 장부겠죠. 원래 이제 장부 개념으로 보자면은. 자, 이제 블록과 블록체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 거래 기록, 그 트랜잭션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의 어떤 개별 거래 내역을 이렇게 트랜잭션이라 그러는데, 이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쭉 모아놓습니다. 자, 이런 트랜잭션이 이렇게 일정 수량 모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트랜잭션을 모아서 이 요약 정보가 이렇게 이제 정리되고 그리고 이 요약 정보를 아까 이제 페이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대표 값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블록 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성된 장부를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 즉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그 전체 장부하고 블록체인도 이 전체 장부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IT를 그 전문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블록이 조금 무슨 엄청난 좀 고상한 의미가 담긴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블록은 이제 IT에서 이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개별 단위 있잖아요. 개별 단위 레코드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별 단위의 데이터 묶음을 레코드라 그럽니다. 이걸 레코드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런 레코드들의 이런 묶음 이것을 이제 블록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블록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파일이 되고 이 파일들이 묶은 게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그래서 쉽게 자, 이런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묶어놓은 단위가 이제 블록이라고 보면 되고, 자, 이런 블록들을 연결한 전체 블록을 블록체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관련 용어로 이제 표현하자 그러면 이제 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레저. 그래서 이제 블로그 이제 뭐 레저 원장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금융 관련 용어거든요. 이제 원장이. 자, 이런 이제 블록체인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단순한 구조로 이제 추상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런 간단하게 좀 그려본 거고요. 자, 이런 이제 블록체인이 이게 이제 노드라고 한다면은 각 노드에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각 분산된 노드에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있다 보니까 아까 원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산 원장이라고도 한다. 자, 그런데 이제 블록의 이제 구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첫째는 이제 크게 이제 블록이란 건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바디, 헤더, 이제 그리고 이제 블록 해시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모두 모여 있는 게 이제 바디. 그리고 이제 이런 트랜잭션들 정보들이 이제 집합을 요약해서 이게 이제 요약해서 정리되어 있는 게 이 헤더. 그리고 이제 이 헤더 정보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한 게 이제 블록 해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우리가 12강에서 이제 해시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는데요. 각 이 트랜잭션들을 이렇게 해시화해서 이제 머클 트리 형태로 구성하고 최상단에 이제 머클 루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머클 루트가 헤더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6개의 값으로 구성된 헤더 전체를 하나의 해시 값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블록 해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블록의 어떤 세부적인 구조이고요. 앞서 이제 그 헤더 6개의 항목이 있다고 했는데, 자, 머클 루트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트랜잭션들을 하나 값으로 표현한 게 이 머클 루트이고, 이전 블록 해시라는 것은 이 앞단에 있는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이 있다 했잖아. 이 해시 값을 그대로 이제 블록에 반영한 겁니다. 다음 블록에 표현한 거. 즉, 머클 루트 결정됐고, 이전 블록 해시 결정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 버전, 난이도, 타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시스템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하나죠. 여기서 넌스라는 거죠. 넌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구조적인 특징을 이제 블록체인 이제 형태로 이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헤더의 하나의 값을 이제 바로 이제 이 헤더의 하나의 값을 이제 블록의 해시 값이 되고, 이 해시 값이 다음 블록의 헤더에 포함되고, 그리고 이런 구조가 다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연달아서. 이 6개 헤더 값이 하나 해시 값이 되고, 이 해시 값이 다시 다음 블록에 포함되고, 또 이게 해시가 되고, 이게 다시 다음 블록에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엮여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블록이라는 장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블록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자, 원래는 이제 블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모두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제 이런 거래 기록인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리고 이게 모두 쌓이면은 여기 이제 머클 루트 값이 결정되고, 그리고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을 가져와서 이 값이 결정되고, 그리고 버전 난이도 타임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냐면 이 넌스 값하고 블록 해시 이 두 개 값만 결정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넌스 값만 결정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블록 해시가 자동으로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블록을 생성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넌스 값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즉, 이 넌스 값만 결정되면은 이렇게 블록이 딱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주의해야 하는데, 자,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의 장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분산된 장부이거든요. 정리하면은, 자, 넌스 값을 찾아서 블록을 이제 완성해야 하는데, 자, 이런 블록체인들이 이제 이렇게 분산된 구조로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분산된 형태로 저장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작동 절차는 넌스 값을 찾아서 이렇게 블록을 완성하면서 동시에 모든 노드가
각각 동일한 블록체인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이 어떻게 이제 해서 완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앞서도 이제 조금 간단히 언급한 것 같은데요. 이제 블록체인이 작동하는 절차를 조금 쉽게 이해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는데, 이제 드롭박스라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고 이제 사용하신 분들이 또 있을 건데, 자, 드롭박스가 뭐냐면은, 자, 클라우드 기반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드롭박스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딱 설치하게 되면은, 자, 그 드롭박스 설치된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동기화가 됩니다. 동기화. 그리고 이 드롭박스라는 것을 이제 노트북에 또 설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설치되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 저장된 파일들이 이렇게 다 동기화됩니다. 동기화. 자, 동기화된 상태에서 이제 주말에 집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추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변경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기화돼 가지고 결국에 파일은 동일해지는, 이게 이제 그 드롭박스인데, 이 블록체인도 작동하는 절차와 이 드롭박스가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조금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는데, 자, 여기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동기화되는 과정을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 동기화된 상태에서 처음 이제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은 전파가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전파되는 과정에서 어떤 지연이라든지 손실 등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일치 상태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합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노드의 정보가 이렇게 일치되는 과정에 도달한다는 게 이제 블록체인의 작동 절차인데, 자,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은, 자,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 장부들이 최초에 이제 동기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각각의 그러면 노드에 있는 블록체인은 다 동일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 초기 이제 동기화된 상태에서 여기 이제 노드 1이 새로운 트랜잭션을 이렇게 생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생성된 트랜잭션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겠죠. 전파되면 또 검증 과정을 거쳐 이렇게 메모리 풀이라는 데 임시 저장소에 잠시 대기됩니다. 이렇게 검증 과정을 거쳐서 트랜잭션이 메모리 풀에 이제 잠시 저장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보면은, 자, 각 노드에 여기에 이제 메모리 풀에 저장된 트랜잭션들은 모두 동일할까요? 자, 전 세계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전파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각 노드에 있는 이 메모리 풀에 저장된 트랜잭션들의 내역들은 모두 다를 겁니다. 그러겠죠. 특정 시점, 왜냐하면 전파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놓고 보자면 각 노드에 있는 이 메모리 풀에 저장된 트랜잭션 내역들은 다 틀리겠죠. 물론 이제 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틀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비록 이런 그 트랜잭션 내역들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메모리 풀에 각각 노드에 있는 메모리 풀에 저장된 트랜잭션들은 모두 신뢰는 할 수 있겠죠.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메모리 풀에 이제 그 트랜잭션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각 노드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의 메모리 풀에서 트랜잭션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후보 블록 만듭니다. 이렇게 후보 블록. 그럼 이제 각 노드의 후보 블록에 이제 포함된 트랜잭션은 어떨까요? 여기에 다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각 후보에 포함된 트랜잭션들도 모두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서로 이제 다른 트랜잭션들을 이렇게 내포한 후보 블록들은, 자, 어떻게 이제 갖게 할 건지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자, 네트워크 이제 전체적으로 수많은 이제 후보 블록들이 있을 건데, 자,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전파시키고 다른 노드들이 그것을 채택한다면은 일치되겠죠. 즉, 동기화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후보 블록을 대표 블록으로 이제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아까 일단 이제 각 노드별 후보 블록들이 서로 다르더라도 각 노드에 있는 트랜잭션들은 모두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저장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보 블록. 이 후보 블록은 내역은 다르더라도 각각의 후보 블록에 있는 트랜잭션들은 모두 신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블록이 정식 블록이 생성되더라도 이 블록은 신뢰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다르더라도 어떤 후보 블록이 대표 블록이 되더라도 문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자, 그럼 이제 대표 블록을 이제 어떻게 뽑느냐? 이제 보면은, 자, 가장 먼저 블록을 완성시키는 블록이 이제 대표 블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블록을 어떻게 생성된다고 했죠? 넌스 값만 찾으면은 블록이 완성된다 그랬죠. 결국 넌스 값을 가장 먼저 찾으면 이제 블록이라는 이제 장부가 드디어 완성되는데, 그 블록이 이제 대표 블록이 이제 선정되어 이제 다른 노드에 이제 전파돼서 이렇게 합의하게 되는데, 자, 대표 블록이 이렇게 전파되면은 다른 후보 블록들은 어떻게 되냐면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될 겁니다. 각 노드의 후보 블록들이 모두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대표 블록이 이렇게 전파돼서 동기화된다면은 대표 블록에는 없는데 내 후보 블록에는 존재했던 트랜잭션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대표 블록이 이렇게 전파되어 오면은 검증 과정을 거쳐서 대표 블록에 포함되어 있던, 이게 딱 이렇게 전파되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트랜잭션들은 모두 이제 이 노드에서 제거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대표 블록에는 없는데 내 후보 블록에는 있는 트랜잭션들이 있겠죠. 그러겠죠. 다를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기에는 없는데 내 후보 블록에는 있던 트랜잭션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메모리 풀로 돌아가서 저장됩니다. 저장. 그래서 다음 블록 생성 때 다시 이제 활용되는 거거든요. 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썼기 때문에 이제 좀 지나가는데, 조금 그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만약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자세히 조금 구도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조금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제 노드 1이 논스 값을 가장 먼저 찾아서 대표 블록이 이렇게 선정됐고, 이 대표 블록을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파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노드들도 이 대표 블록을 검증하고 이렇게 채택합니다. 다른 노드도 검증해서 이렇게 채택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연결되니까 이 처음에 동기화됐었는데 이 대표 블록이 하나 선정돼서 연결되고, 이게 또 전파돼서 연결되고, 전파돼서 연결되니까 이 새롭게 생긴 전체 다시 블록체인은 다시 동기화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복잡한 합의 이제 과정을 거치느냐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분산 장부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일에 중앙 장부인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이제 합의 과정이 이제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산 장부 구조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복잡한 합의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봐보면은 이제 앞서의 이제 합의를 위해서는 이제 대표 블록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넌스 값을 가장 먼저 찾으면 이제 대표 블록이 이렇게 선정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넌스 값을 어떤 원리로 또 어떻게 찾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넌스 값을 찾는 과정, 찾는 연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작업이라고 하고, 넌스 값을 찾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바로 작업 증명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여기 아래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블록 헤더의 해시 값이 목표 값보다 작은 해시 값이 나오는 넌스 값을 찾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이 넌스 값과 블록 해시가 결정되면서 이제 블록이 완성이 되는데,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제 이 작업 증명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인데, 이제 블록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넌스 값을 찾는 연산이 이제 작업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게 이제 바로 작업 증명, 이제 POW라고 했거든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작업 증명을 통해서 이제 블록이 이제 완성됐는데, 자, 이 작업 증명이 이제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POW 작업 증명을 단순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그 POW라는 것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 단순하게 POW를 생각해서는 안 되시고 POW를 조금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2회에 걸쳐서 이제 그 POW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